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용재님. 매일 아침 방송해 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침마다 우리 방송을 찾아주신 우리 시청자님들께 제가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시가총액 71조가 증발하면서 뉴스에서는 연일 코스피 2000 깨질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71조? 아니죠. 71조는 단기간에 71조가 날아가는 거고, 근 1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 시총이 620조 정도가 날아갔어요. 그저께 뉴스 보니까 시총 620조가 날아갔다 오더라고요. 미국의 긴축정책, 유럽 쇼크, 영국 파운드와 급락, 환율 1430원 돌파. 진짜 경제도 경제 패닉이지만 제 계좌도 패닉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비관론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용재형은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혹시 10월달부터 나오는 실적 시즌이 이러한 하락장에서 반등하는 기회가 될까요? 실적 시즌을 기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을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10월 달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을 되는데 실적이 나오면 이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게 되면 시장을 반등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글쎄요. 저도 주식을 20년 넘게 해오고 있지만 참 되게 어려워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예측을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다, 앞으로 시장이 떨어질 거다, 이거를 어느 정도 내가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내려야 나도 그 시장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장이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현금화를 시켜놔야 되겠지. 자,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최대한 자산을, 예금을 주식에다가 쏟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대전제는 뭐야? 시장이 올라갈 것 같냐, 내려갈 것 같냐 라는 양방향의 포지션을 잡고 우리가 그 대전제를 결정을 해야 돼. 자, 그럼 이 대전제를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근거와 데이터로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시장에서 나오는 많은 지표들과 그 다음에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과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주가의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질 것 같다, 안 좋아질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될 것 같다, 아니다, 경기 침체를 넘어서서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론에 이르른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장에 나와 있는 단순히 지표들과 지수들만 봐가지고 예측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지표들과 지수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있어. 코로나19 때 봐봐. 코로나19가 막 시작하고 나서 시장의 모든 지표들은 다 꺾었어. 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전 세계로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게 뭐였었어? 관광산업들. 왜? 비행기가 안 뜨고 사람들이 없는데 이해가지? 각국의 모든 나라들이 다 봉쇄를 해버렸는데. 그러고 또 뭐야? 코로나19 하니까 재택근무로 다 돌아가게 되면서 생산직들,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물건을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가 산업 경제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뿐만이겠어 비단? 어떻게 됐어? 오후 10시까지밖에 영업 못하고 IMF 때도 12시까지 냈었거든. 그러한 모든 경제 산업이 다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어떻게 됐어? 올라갔단 말이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지. 그런 거는 뭘로 표현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시장이란 것 자체가 단순히 지표와 지수만 가지고 우리가 예측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마찬가지야. 지금도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현재 시장을 바라볼 때 시장에 악재만 가득하지. 좋은 뉴스가 단 한 개도 없어. 나는 물론 작년에서부터 코로나19가 슬슬 종료가 되려고 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약발이 끝날 때 쯤부터 이야기를 했었지만 각국의 모든 정부들이 확대 정책을 펼쳐놨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실시하는 구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긴축 정책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때리는 게 바로 금리 인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왜? 이자 소득을 걷는 게 나라에서는 굉장히 편해. 금리만 올리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이미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코로나19가 슬슬 마무리가 완전히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경제상 그 금융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코로나19의 약발이 끝난다는 거를. 그러면 그때부터 미리 대비했더라면 지금의 하락장이 왔을 때까지 크게 계좌가 물리는 일은 없었겠지.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에 있어서는 굉장히 항상 리스크 관리라는 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리스크 관리라는 문제야.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지수가 기술적 반등이 8월 달에 나와가지고 고점을 찍었을 때 내가 그때 항상 주구장창 외쳤던 내용은 뭐냐, 매일마다 방송에서 팔아라. 왜? 이거를 팔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내가 지금 팔지 않으면 지수가 떨어지게 됐을 때 꼼짝없이 물려버리게 된다. 근데 만약에 선택사항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지수가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다시 사면 되는 거야. 현금이 있으니까. 내 판단이 틀렸네, 사면 되는 거야. 근데 팔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내려가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야. 그럼 이거 결국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 이게 결국에는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또 내 생각과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둬야 된다는 거지. 현재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어요. 나도 내 지수 저점 어딘지 모르겠어. 이게 지수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야. 시장에 뭐 좋은 뉴스가 하나라도 있어? 단 하나도 없지.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미국에서 앞으로 125bp를 더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은 회의는 2번뿐이란 말이야. FOMC가 11월 달 초에 한 번, 그 다음에 12월 달에 한 번. 그러면 이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아직도 더 남아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뻔히 금리 인상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베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지. 그리고 원달러 원화가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1,400원을 돌파를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어쩌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야. 물론 우리가 그 와중에서도 종목들은 올라가는 것들은 있고 또 수급이 받는 것들은 있겠지. 그걸 찾아서 매매를 한다 그런다면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종목을 찾기가 또 쉬운 일은 여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이 어디까지 저점을 찍을지는 나도 몰라요. 한간에 떠드는 사람들은 뭐 전저점을 보고 차트 펼쳐놓고 짝대기 하나 그으면서 전저점까지는 빠질 것이다, 뭐 여기를 지탱할 것이다, 다 헛소리야. 내가 지지한 대로만 움직여준다 그런다면 다 때보다 됐지. 지금은 기술적 지표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는 구간이야. 지금은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어디가 저점이라고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나 또한 예전에 주식을 처음 배울 때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전저점 부근에다가 선 하나 그어놓고, 또 전저점 부근에다가 선 하나 그어놓고, 또는 61선 120에다가 선 하나 긋고, 이 포인트는 지지를 해주겠지, 여기는 지지를 받겠지. 물론 그러한 지지선들이 잠깐 그 구간에 걸렸을 때 버텨주는 모습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다 되돌아서 1년 전, 2년 전으로 차트를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걸 맞추는 라인은 없어. 시장이 하락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쉽게 판단을 해서 전저점 부근대에서 사면 되겠지. 60일 지지선 121선에서 사면 되겠지.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야. 시장이 꺾일 때는 모든 지표가 다 필요가 없고 기술적인 차트 자체가 안 먹혀. 그러면 시장이 저점을 언제 찍고 올라오는 걸 확인하느냐? 시장이 쭉 언제가 빠지다 한 번은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저점이라 생각한다? 이것도 아니야. 여기서 매매하면 안 돼. 시장이 한 번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게 돼서 다시 꺾이고 나서 이게 최소한 2, 3개월은 버텨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시장이 꺾일 때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밑에 또 지하실이 있어요. 따라서 시장이 어떠한 반응이 나올 때까지 호재거리나 또는 시장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러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을 할 때까지 너무나 싸다 생각하게 되면 매수는 알아서 몰리게 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지금이 만약에 5,000원이라 한다 그런다면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나 싼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매수가 들어와. 그게 차트에 나타나는 거고 그게 지지선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그 라인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까지는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10월 달부터 3분기 실적 시즌이야. 3분기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뭐 좋은 기업들도 있고 나쁜 기업들도 있고 그래. 근데 그나마 실적이 좀 좋은 게 본다 그런다면 역시나 2차 전지 쪽이 K배터리라 그러지. K배터리가 그나마 실적이 눈으로 보이는 실적은 되게 좋아. 그래서 K배터리 쪽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맞고, 해운 업계는 뭐 실적들이 전부 다 뭐 좋지는 않고, 대부분 지금 증권사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증권사 쪽들도 실적이 좀 부진할 거야. 반도체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 자체가 실적이 좋지를 않아. 왜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뭐겠어?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상승해 버렸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값, 전기 값들 뭐 다 올라 버렸잖아. 올라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 와중에서도 실적을 내는 업종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 업종에 좀 주목할 필요는 있지. 실적이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도 다들 안 좋을 거야. 그러면 시장은 탄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침체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나는 보는 거지.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어느 업종에서 선방을 치고 있는가. 자, 잘 알아야 되는 거. 자, 만약에 지금 K배터리 관련해가지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어. 그러면 종목이 올라갈까?
반짝 상승하고 말걸. 대세가 지금 갖다 꺾이는 장인데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실적이 안 먹히는 장이라니까. 대신 우리는 뭘 봐야 돼? 이왕이면 실적이 좋은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실적이 좋든 안 좋든 다 빠진다니까. 3분기 실적 나와봐.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해도 잠깐 상승한 이후에 도로 다 빠질걸? 왜? 지금은 흐름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한다 그래도 손흥민이가 모든 게임을 다 지배할 수 있어? 못한단 말이야. 나머지 팀원들이 받쳐줘야 돼. 근데 나머지 팀원들이 못하게 되면 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이기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못해서 빠지는 거야? 아니잖아. 팀 분위기 자체가 그렇고 팀원들이 그래서 빠지는 거잖아. 종목들이 안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가지 쉽게. 그래도 우리는 실적이 잘 나오는 손흥민 선수처럼 방금 예시로 들은 것처럼 그런 종목들을 계속 유심히 쳐다보고 이것들을 저점을 잡을 기회를 봐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에 한번 답변을 좀 드려봤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시장이 바닥을 치고 빠질 때는 그 누구도 쉽게 저점을 예상하지 말고 일단은 기다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10월 달에 실적 시즌이 나온다 한들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같이 빠질 겁니다. 그날에도 우리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유심히 쳐다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현금 확보해 놓고 그 지수가 저점에 대한 어느 정도 신호가 나오게 되면 실적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또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생기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했습니다. 계좌 관리는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분의 계좌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데. 대신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 계좌에 현금을 너무나 좀 보유를 하고 싶으면 눈물을 먹고 손절을 좀 해야 돼. 아니면 내가 말했잖아, 너무나 많이 물렸을 때 대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존버를 하거나 아니면 눈물을 먹고 손절을 하거나. 내가 저번에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당장 지금 숨이 끊어질 것 같은 환자야. 이 환자를 지금 데리고 가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또는 세계 최고의 의사한테 가서 살리라고 한다 그런다면 살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병이라는 거는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야.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 그거를 살려내려고 그런다면 그 어떤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힘든 거야. 주식도 마찬가지야. 이 계좌가 내 계좌가 피폐해지고 죽기 직전까지 끌고 가서 이걸 살려달라고 하세요?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못 살려. 그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계좌를 매일 점검하고 캐칭을 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지. 사연 시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됩니다.